블록체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트코인. 하지만 오늘은 블록체인에 관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록체인 2.0. 오늘 HF 인사이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인사이트의 문하영 과장, 김진석 팀장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 블록체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들 한 번쯤 마음이 흔들리셨을 텐데요. 네, 바로 블록체인의 일부인 암호화폐가 우리 생활 속까지 들어온 예라고 볼 수 있죠. 앞서서 오늘은 블록체인 2.0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과 체인입니다. 거래 정보가 블록에 기록되고 기록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걸 뜻합니다. 대략 10분마다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블록이 생성되면 앞뒤 블록을 연결하기 위한 코드인 해시가 2개씩 생겨나고 블록을 해시로 연결해서 시간 순서대로 체인이 형성되는 걸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의 기록을 무한대로 연결하는 기차 놀이 같네요. 그렇죠. 기차 한 칸 한 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승객들이 탑승을 하면 각 열차를 연결해서 무한대로 길게 늘어놓은 정보 연결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 개념은 이제 확실히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관리하던 거래를 네트워크 참여자 개인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P2P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디지털 상호 분산 원장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독점화, 거대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호 분산 원장을 구현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나요? 블록체인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먼저 특정 시간 단위로 거래 정보가 모이는 블록이 생성되고 그 블록을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전송하면 참가자가 받은 블록을 검토하고 승인해요. 그리고 승인된 블록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록에 연결합니다. 과거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산된 블록들의 정보를 10분 내에 참가자의 기록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0분 간격으로 새로 생성되는 신규 블록보다 더 빨리 변경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전파하고 또 승인받아야 하니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용어가 너무나 방대하던데 이것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블록체인의 발전 단계에 따라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 자산 또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발전 단계에서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에만 접목되었던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덕분에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확산기인 지금은 산업과 융화되어 SCM, 물류 등의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 및 공공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 인프라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블록체인을 다루는 이유,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산 유동화가 가능하다고요? 네, 좀 전에 블록체인 2단계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금융거래 이외에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에서 지적재산권까지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계약관계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금융시장에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요. 스마트 컨트랙트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자동화된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불발되거나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큰은요? 토큰은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하거나 거래, 결제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이 생성되면 이를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 토큰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치 원천이 블록체인에 있으며 거래 역시 블록체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면 코인으로, 가치 원천이 밖에 존재하면 토큰으로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국내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고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사의 예창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카사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즉 뎁스를 거래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뎁스는 이제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사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저희 카사는 빌딩의 자산 가치만큼 뎁스를 신탁사를 통해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는 일종의 거래소입니다. 저희가 이 수익증권을 유통, 중개하게 되며 저희 플랫폼 안에서 주식과 동일한 형태로 부동산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의 인허가 특례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자 금액에 많은 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텐데요. 이 같은 시장 현실을 대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였어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를 생각해 보면은 상장, 운영 비용 등 비용 부담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뎁스를 거래하는 저희 플랫폼은 그런 비용 부담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뎁스 용어가 낯선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뎁스는 이제 디지털 에셋 백 시큐리티스의 약자이고요. 쉽게 말해 디지털 유동화 증권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와 은행이 안전하게 등기상 보유하고 관리하는 빌딩 자산을 바탕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고 차후에 이제 빌딩을 팔면은 지분만큼 나눠받을 권리를 디지털로 안전하게 구현한 증권입니다. 뎁스를 보유한 투자자는 건물주처럼 매 분기에 한 번씩 임대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또한 추후에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은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와,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카사에서 블록체인에 관련한 특허를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인 카사 K-레저를 자체 개발해 거래 플랫폼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산 원장 형태로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3중 보안 구조를 거래 내역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뎁스 거래에 대한 기록은 저희 회사, 금융기관, 부동산 신탁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산 원창에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표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며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국내 부동산 자산 유동화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지난 20년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이 트렌드가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카사에서도 지금까지는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앞으로는 서울 전역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지역 상업용 빌딩까지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의 혁신 서비스 인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도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글로벌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산 유동화 시장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먼저 뎁스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초과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뎁스가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실현한다면 엄청난 혁신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부동산 유동화와 블록체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저도 애쓰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더욱 힘써주세요. 지금까지 카사 예창환 대표님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꼭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이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습니다. 과정 자체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결제 속도도 높으며 검증 기능까지 지원되지요. 특히 상품을 현대화하고 유통 속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딜로이트의 2021년 블록체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무위에서 밀릴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치열한 기대감이 느껴지네요. 네, 한편 블록체인이 글로벌해짐에 따라서 각 국가마다의 규범이 명확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글로벌한 데이터 보안 규정 등이 정립되면 블록체인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새로운 키포인트가 될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불러올 변화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HF 인사이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